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의 유전자라는 책입니다. 제갈현열, 강대준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유능한 엘리트의 시대에는 중간 관리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직장에서의 계급은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 단 둘로 나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국내 최고 기업들의 C 레벨들을 직접 인터뷰해서 그들이 지닌 5가지 탁월한 역량을 분석했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상위 0.1%의 공통점을 C 유전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역량을 갖춘 준비된 사람들에게 C레벨이라는 선물과 막대한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세상은 다수를 위해 존재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이자 소유의 종말을 쓴 경제학자 제러미 리프킨은요, 지금의 문명이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합작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0.1%의 집단을 창의적인 인간, 0.9%의 집단을 안목 있는 인간, 그리고 나머지 99%의 집단을 잉여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부와 명예가 상위 1%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시대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요, 처음부터 이 시대가 그 1%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세상은 단 한순간도 다수를 위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관찰해야 하는 이유를 논할 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0.9%의 안목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0.1%의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누구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시대를 정확하게 관찰하기만 한다면요, 누구나 0.9%의 안목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창의적인 사람이 시대를 만들며 누린 혜택의 대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 물음이 답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시대는 우리가 원하는 삶, 막대한 부, 그리고 행복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직장인이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평범한 직장인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분석하기보다는 시대의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 하에서 배정되는 업무만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주도적으로 관찰하지 않다 보니 지금의 시대가 주는 막대한 가치를 발견할 리 만무합니다. 가치를 모르니 당연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정할 수 없으니 직장인으로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그저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직장 내 사다리는 없다고 하는데요. 예일 대학교 로스쿨 교수 데니얼 마코비치는요, 세상은 이미 유능한 엘리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시대가 계급주의에서 능력주의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급에 의해 부를 물려받는 시대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차 계급주의 시대에서 능력주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개개인이 가진 순수한 능력으로도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한 엘리트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려받은 부를 즐기는 귀족주의 시대에서 자신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부로 치환하는 능력주의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노력만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향상된 능력을 부로 치환했습니다. 능력을 부로 치환한 능력 있는 소수들이 새로운 엘리트층으로 부상하면서 그렇게 유능한 엘리트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유능한 엘리트의 시대에는 중간 관리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간 관리자의 능력과 일 처리 속도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능한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사업적 성과를 통해 증명하기 시작했고요. 더 큰 성과를 위해 더욱 이를 탐했습니다. 또한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개인의 능력을 통해 막대한 부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능한 엘리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주 익숙한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수십 년부터 존재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들을 통틀어 C-레벨이라고 부릅니다. 직장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대표적인 C-레벨은요, CEO입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었는데요. 반면 낯선 C-레벨들도 존재합니다. 최고 정보 책임자를 의미하는 CIO나 최고 전략 책임자를 의미하는 CSO, 최고 운영 책임자를 의미하는 COO와 같은 이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새로운 직함의 C-레벨들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동일한 C-레벨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업의 목표나 방향, 사업의 정체성에 따라 얼마든지 그 기업만의 C-레벨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C-레벨이 되어라 라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직함을 높이라는 말 이상의 의미입니다. C의 유전자를 갖춰서 자신의 역량과 가능성을 직장 내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C-레벨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 중 가장 상징성 있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소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팁은 모두 그 가치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직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그 대신 새로운 시대에는 신분 상승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의사 결정을 수행할 것인가, 직장인의 미래는요, 서서히 이 두 가지의 선택지로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미래의 선택지 한가운데에 놓여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진급이 아닌 진화를 해야 합니다. C-레벨이라는 완전히 다른 영역에 도달하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새로운 관점과 방식으로 C-레벨의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애정을 쏟고 그래서 가장 큰 가치가 있어야만 하는 길 중 하나가 바로 회사인데요. 우리는 회사라는 길의 끝에 반드시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 끝에 원하지 않는 은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상실감과 허망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대한 허무함이 밀려와서인데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C-레벨의 시대가 찾아왔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길의 끝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에서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간 평범한 직장인의 목적지였던 중간 관리자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부와 명예가 존재합니다. C-레벨의 길 끝에 허무한 결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C의 유전자를 개발해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요. 그 길의 끝엔 보장된 가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곧 그 길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번듯한 길을 만나도 그 길을 걷는 좋은 방법을 알아도 시간을 쓰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자산은 시간인데요. 시간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시간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함만 내세우고 오직 회사 이름으로만 자신을 증명하고 과시하며 살다 보면요. 결코 그 명함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함에 쓰인 회사의 이름값에 의지하고 거기에만 기댑니다. 그러다 보면 수동적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요. C-레벨은커녕 임원까지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회사는 명함 아래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냉혹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회사는 적어도 명함과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에게만
즉, 회사와 동등한 수준의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내 시간과 능력이 회사에 사용되는 만큼 회사 역시 나에게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그들은 자신과 회사를 대등한 위치로 여깁니다. 아주 소수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명함 위에 존재합니다. 그들에게 회사란 모셔야 하는 상전도 동등하게 여기는 파트너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회사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회사는 명함 위에 올라설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훌륭한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이야말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으며, 그런 조직원을 사내에 두면서 성장시키는 것이 곧 기업의 이윤으로 직결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모든 직원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명함 위에 존재할 가능성이 보이는 직원들에게 더욱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들의 성장에 더 힘을 기울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단계를 밟아 승진하며 한 회사 내에서 성장하던 시스템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고, 입사한 회사를 떠나는 것이 당연해진 젊은 세대에게는 성공해서 떠나라라는 말이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를 대할 때도 회사를 대할 때와 비슷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리스크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리스크를 넘어서서 리스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며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것, 그것이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자신의 할인율을 낮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부를 거머쥐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C의 유전자를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자신이 믿는 것만 보는 존재입니다. 기회가 도처에 있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요, 자신의 눈에는 어디에도 기회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한탄하기 전에 자신이 지금껏 기회를 보지 못했던 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